14번째 노트이고요. 14번째 노트에서는 빅5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연산자 다중정의 살펴보면서 K-스트링이라는 예제를 봤는데 그 K-스트링을 보면은 빅5를 모두 정의해야 되는 그런 클래스였어요. 그래서 뭐 이동 생성자와 이동 대입을 정의하지 않아도 되지만 얘를 정의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어요. 빅3는 꼭 정의를 해야 되는 애고요. 왜냐하면 동적 생성하는 멤버 변수를 가지고 있고 그 동적 생성을 하니까 이제 그 생성된 애를 소멸자에서 딜리트를 해줍니다.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멤버 기반 복사 생성자나 복사 대입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은 복제된 객체가 똑같은 주소를 가리키게 되겠고 어느 하나가 먼저 소멸하면 이제 반납을 해버리기 때문에 다른 하나는 반납된 것을 사용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동적 생성하는 멤버 변수를 유지하고 있고 소멸자에서 그것을 딜리트하는 게 맞는 그런 구현 방식이면은 나머지 두 개 복사 대입과 복사 생성자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시스템에서 제공해 주는 걸 그대로 쓰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할 때에는 추가적으로 이동 생성자와 이동 대입을 만들어주면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시 객체들이 우리도 모르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이런 애들을 복사해가지고 계속 만드는 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불필요한 비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동 생성자, 이동 대입을 만들어주면 되겠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빅5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빅5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빅5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제 그 표현식의 분류인 L-value, R-value를 잘 이해해야 되겠고 실제적으로는 C++11에서는 모든 표현식을 크게 L-value, X-value, PR-value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소개를 해야 되는데 그걸 소개하고 있으면 너무 복잡하고 머리 아프고 그래서 그거를 쭉 슬라이드를 가지고 설명하지 않고 요걸로 그냥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L-value가 뭐냐? L-value는 원래 대입 연산자 왼쪽에 올 수 있는 표현식을 L-value로 분류했어요. 근데 이제 보통 변수들이 거기에 오겠죠. 변수 이름들이. 근데 이 변수 이름들 중에 이 변수들 중에 이제 const 또 const expr 뭐 이런 걸로 수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변수는 대입문 왼쪽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분류를 L-value를 대입 연산 왼쪽에 올 수 있는 거가 아니라 이제 locator value라는 개념으로 주소 연산자를 취해서 주소를 얻을 수 있는 애, 없는 애 이렇게 나누게 되겠고요. 항상 지금까지 R-value라고 하는 거는 L-value가 아닌 건 다 R-value가 돼요. 근데 이 R-value를 이제 C++11에서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세분화해서 X-value, PR-value 뭐 이렇게 나누었다라고 하는데 그 나눈 거는 그렇게 우리가 구현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아도 돼요. 얘가 X-value인가 PR-value인가 이거를 구분하지 않아도 되는데 L-value와 R-value가 아닌 거는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애를 우리가 R-value로 사용하게 되면은 얘를 인자로 전달했는데 다중정의가 되어 있어요. 하나는 L-value 참조를 받고 하나는 R-value 참조를 받으면 어느 게 우선돼서 호출되냐면 R-value 참조가 우선돼서 호출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L-value와 R-value 요걸 구분해야 되는데 그럼 L-value는 이제 주소를 취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보통은 우리가 변수 이름, 변수 이름이나 함수 이름 이런 것들이 L-value예요. 그 중에 좀 특이하게 예외적인 애가 뭐가 있냐면
보통 상수들은 L밸류가 아니겠죠. 상수들은 그러니까 10, 뭐 10.5, 3.14 이런 애들은 이제 PR 밸류예요. R 밸류예요. R 밸류인데 이제 상수들 중에 이런 문자열은 L 밸류입니다. 얘는 주소를 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const 캐릭터 포인터 P 이코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얘는 주소를 갖고 있고 또 재미난 거는 이런 문자열 리터럴은 수명이 프로그램 수명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함수를 만드는데 const 캐릭터 포인터 해가지고 foo 해가지고 return apple. 그러면 이 애플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 함수에서 살다가 그냥 없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애예요. 문자 리터럴이기 때문에 이제 좀 특이하다. 그것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 특이한 것 중에 이 R 밸류는 그러면 L 밸류가 아닌 것들 상수도 이런 것들이 R 밸류인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만들지 않은 임시 데이터들이 만들어져요. 대표적인 게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A 더하기 B 더하기 C 할 때 A 더하기 B가 뭔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A 더하기 B를 어딘가에 저장해서 유지하지는 않죠. 우리는 끝나고 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값은 어디다가 저장해서 유지하는데 이 중간중간에 만들어진 어떤 값들은 어디 변수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애들을 우리가 임시 객체라 그러고 이 임시 객체들은 R 밸류, L 밸류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소를 취할래도 접근이 안 되니까 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애들, 그러니까 A 더하기 B의 결과, 얘는 R 밸류, 임시 데이터예요. 임시 데이터는 R 밸류가 되겠고, 우리가 후에 이제 어떤 함수에 뭘 전달하는데 인자에서 그 어떤 객체들을 생성해서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생성은 생성자 호출인데 결국 생성자 호출의 결과로는 객체는 임시 객체예요. 우리가 이름을 붙이지 않은 변수에 저장하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에 얘는 임시 객체가 되겠고 임시 객체가 돼서 만약에 이제 f가 다중정의 되어 있고 R 밸류를 받는 게 있으면 이제 글로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애들이 R 밸류다. 임시 객체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L 밸류를 우리가 강제적으로 R 밸류로 변환하고 싶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std move예요. std move. 그래서 일부러 L 밸류를 R 밸류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L 밸류를 일부러 R 밸류로 바꾸면은 이 바뀌어진 애는 금방 사라져요. 원래 있던 애가. 왜냐면 이동을 시켰기 때문에 얘를 더 이상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하는데 요 A 이퀄 B를 하고 나서는 B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은 복사 대입하는 것보다 이동 대입하는 게 더 효과적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함수를 호출하는데 B를 후에 전달하고 나서는 B는 쓸 일이 없어. 그러면 복사로 넘기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무브해서 넘기는 게 상황에 따라서는 더 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모든 애들이 이동한다고 효율적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이동이 효율적인 애들만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이동, std move 해봤자 여전히 복사 생성자를 이용하게 되겠고 그 복사 생성자는 아마 멤버 기반 복사를 하는 그런 애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애들이 이동 생성자가 효과적일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std 벡터를 쓴다. 이런 애들은 이제 이동하기가 되게 효과적인 애고 문자열 같은 애들도 이제 효과적으로 우리가 그 복사하는 것보다 이동하는 게 효과적일 거예요. 왜냐하면 SE 스트링도 내부적으로는 동쪽 공간에다가 문자열들을 유지할 거고요. 벡터도 동쪽 공간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저장된 데이터들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 라이벌에 있는 애들들은 또 빅5를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얘네들은 이제 자료 구조나 이런 문자를 쓸 때는 필요하면은 이제 복사하는 것보다 이동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해서 L 밸류, R 밸류 개념, R 밸류 안에는 X 밸류, PR 밸류가 있는데 얘네들까지 뭐 구체적으로 꼭 나눌 필요는 없고 뭐가 L 밸류다, 뭐가 R 밸류다. 요거는 잘 구분할 필요가 있고 R 밸류들을만 우리가 받는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R 밸류 참조를 통해서. 그래서 그거를 이해한 상태에서 다시 가서 여기서부터 이제 빅5 얘기를 좀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시스템에서 우리가 정의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포함해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게 총 6종류가 있는데 그게 기본 생성자, 소멸자, 복사 생성자, 이동 생성자, 복사 대입, 이동 대입 총 6가지는 상황에 따라서는 제공해 줄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제공을 안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언제 얘네들을 제공했는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 기본 생성자는 내가 생성자를 아무것도 안 만들면 기본 생성자를 포함시켜 줍니다. 내가 뭔가 객체를 그래도 생성할 수 있게 생성자 하나도 안 만들어도 생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기본 생성자라는 거는 이제 인자를 받지 않는 생성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 생성은 다른 생성자가 제공이 없는데 이런 경우에 equal 디폴트로 썼잖아요. 그럼 얘도 내가 정의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요 B는 기본 생성자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equal 디폴트로 넣어놔도 걔도 뭔가 내가 새로 만든 것처럼 이제 컴파일러는 이해해서 기본 생성자를 안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소멸자는 사용자 정의 소멸자가 없으면 포함시켜 줍니다. 포함시켜 주는데 이제 소멸자, 포함시키는 소멸자는 퍼블릭이고요. 가상 소멸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상속을 할 때는 내가 특별히 소멸자에서 할 일이 없어도 특히 이제 뭐 모든 상속에 있는 모든 애들이 소멸자를 만들 필요는 없고 제일 꼭대기에 있는 애는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얘 소멸자가 가상이면 걔를 상속하는 애들도 내가 안 만들어도 가상 소멸자로 추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상속할 때는 맨 꼭대기는 이 상속 계층 구조에서 맨 꼭대기는 반드시 할 것이 없더라도 소멸자에서 할 것이 없더라도 버추얼 가상 소멸자로 만들어줘야 돼요. 퍼블릭한 가상 소멸자. 그 다음에 이제 복사 생성자와 복사 대입 요거를 이제 한 세트로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복사 생성자와 복사 대입은 웬만하면 자동으로 제공해 줘요. 왜냐하면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매개 변수에 값 전달하거나 뭐 이럴 때도 이제 복사 생성자 쓰기가 되겠고 컴파일러를 최적화를 하지 않으면 어떤 객체를 값으로 반환할 때도 복사 생성자를 이용해서 임시 객체들을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복제하기 위해서 복사 생성자를 호출하지 않더라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복사 생성자하고 복사 대입은 웬만한 경우에는 제공해 줍니다. 웬만하면 제공해 주는데 얘가 기본적으로 제공된 복사 생성자와 복사 대입은 어떻게 하냐면 멤버 와이즈 카피를 해줘요. 멤버 와이즈, 멤버 기반 복사를 해줍니다. 근데 이 복사 생성자는 멤버 기반 복사를 하니까 멤버 기반 복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내가 원시 타입이 아니라 객체를 멤버 변수로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걔가 복사 생성자가 없어. 그러면 복사 생성자가 제공이 될까요? 제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클래스 A가 있는데 얘가 B를 유지해요. 근데 B는 복사 생성자가 없어. 그럼 A는 제공해 주고 싶어도 제공을 못 해요.
왜냐하면 제공되는 복사 생성자는 B를 복사 생성자를 이용해서 복사를 해야 되는데 얘가 없으니까 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사 대입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얘가 복사 대입을 제공 안 해. 그러면 복사 대입을 못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복사 대입은 또 어떤 경우에 제공이 안 되는지 지난번에 노트에서 봤죠. 언제 안 돼요? 멤버 변수 중에 뭐가 있으면 또 안 돼요. const나 const expr처럼 이제 수정할 수 없는 멤버 변수를 유지하고 있으면은 또 안 돼요. 뭐 예를 들면 참조 타입을 갖고 있다. 그것도 안 돼요. 참조 타입 멤버 변수를 유지하면 참조 타입 한번 참조한 거를 못 바꾸죠. 그럼 대입할 때도 대입해서 얘가 참조한 거 똑같은 걸로 못 바꿔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const나 참조 타입의 멤버 변수를 갖고 있으면은 이제 해주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주고 싶은데 안 되면 안 돼요. 안 되면 제공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동 생성이나 이동 대입을 직접 정의하면 제공을 안 해줘요. 제공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고요. 이동 생성자와 이동 대입은 빅5 중에 사용자가 직접 정의한 것이 있으면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공한 것이 없으면 쟤를 제공해 줘요. 근데 크게 의미는 없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동 생성자가 있다고 해서 쓸 일이 별로 없는 거지. 활용도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복사하나 이동하나 차이가 없으면 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얘를 보면 A를 보면 A는 소멸자가 정의를 했죠. 사용자가. 그럼 여기에 제공되는 게 뭘까요? 기본 생성자 A에 제공될까요? A에 제공이 되겠죠. 생성자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복사 생성자와 복사 대입은 얘는 특별히 뭐 멤버 변수도 없고 그러니까 제공이 되겠죠. 제공이 돼요. 근데 이동 생성자와 이동 대입은 빅5 중에 직접 정의한 것이 있으면 제공되지 않아요. 뭘 정의하고 있어요? 소멸자를 하니까 이동 생성자와 이동 대입은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제공되는 건 기본 복사 생성자, 복사 대입입니다. 이 경우를 보면 얘는 기본 생성자도 제공이 안 돼요. 얘는 이게 뭐냐면은 이동 생성자예요. 근데 이동 생성자를 equal 디폴트로 해가지고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걸 기본적으로 쓰겠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럼 얘는 제공이 되겠지. 근데 복사 생성자와 복사 대입은 또 안 돼요. 제공을 안 해요. 여기 보면 이동 생성, 이동 대입을 직접 정의하지 않으면 이제 제공된다고 했는데 직접 정의를 하고 있으니까 제공이 안 됩니다. 얘를 정의한다고 이동 대입이 또 자동적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얘는 이게 다야. 그러니까 이런 언제 제공되냐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되겠고, 특별히 이렇게 쓸 일은 별로 없으니까 이제 그냥 기본 생성자가 언제 제공이 되는지, 그 다음에 복사와 복사 대입이 언제 제공되는지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동 생성자와 이동 대입은 언제 자동 제공되는지 보다도 내가 언제 만들어주면 효과가 있는지 그때를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빅3부터 좀 살펴보는데, 빅3 얘기하기 전에 요 얘기를 먼저 하고 빅3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 빅5와 관련해 가지고 컴파일러가 최적화하는 두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복사 생략과 RBO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드리고요. 이 복사 생략과 RBO는 컴파일러가 하는 거예요. 그럼 컴파일러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겠지. 안 해도 되겠는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C++ 17이 되면서 표준에 따르는 컴파일러는 무조건 하도록 되어 있어요. 표준을 따르면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std C++ 17 뭐 이렇게 또 C++ 20 그 이상을 쓰게 되면은 이 복사 생략과 이제 그 RBO는 무조건 한다. 무조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무조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동 생성과 이동 대입이 그렇게, 그러니까 복사 생성자도 마찬가지고 많이 필요가 없게 돼요. 예전보다 쓸모가 없게 됩니다. 왜 그런지는 좀 살펴보는데, 어떤 예제 갖고 좀 보면 되냐면, 얘 갖고 볼 수도 있는데 좀 이해하기 쉽게 보려면 얘를 갖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여기서 바에서 객체를 하나 생성해 가지고 여기로 값 전달을 하고 있어요. 그럼 원래대로 컴파일러 최적화를 하나도 안 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얘를 요 호출할 때 생성을 하겠죠. 생성을 해요. 그 다음에 값으로 받으니까 요 A라고 하는 매개 변수 객체를 생성해야 되겠죠. 요 A라는 애를 뭘로 생성을 해요? 뭐 이동 생성자 있으면 이동 생성자로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복사 생성자를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이동 생성자가 없다고 치면 복사 생성자를 이용해서 하게 돼요. 얘를 임시 객체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이 임시 객체를 복사해 가지고 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복사 생략을 한다는 거는 뭘 생략하냐면 생성자의 호출을 하나 줄여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A 객체를 임시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 어디서 생성해요? 얘만 생성을 해요. 그러면 원래는 한번 기본 생성자로 생성하고 그 다음에 복사 생성자로 얘를 해야 되는데 기본 생성자로 얘를 생성 안 해. 그리고 얘만 뭘로 생성해요? 기본 생성자로 생성하는 거예요. 그게 복사 생략입니다. 그러니까 뭘 하나를 생성자를 이용해서 생성하고 그 다음에 복사 생성자를 이용해서 또 뭘 생성해야 되는데 그 과정 생략해 가지고 얘를 아예 생성 안 하고 얘를 바로 그 생성자로 생성하는 거예요. 얘를 생성해야 될 때를. 그게 바로 요겁니다. 그 다음에 RBO는 얘를 보시면 돼요. 얘를 보여. 얘를 보면 되는데 얘는 그 최적화를 안 하면 A라는 객체를 요 리턴할 때 후 공간에서 생성을 합니다. 후 함수에서 A라는 애를 기본 생성자를 이용해서 생성을 해요. 그 다음에 리턴 되면서 다른 함수에 얘가 있을 텐데 후에 반환값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 임시 객체가 요 함수에서 만들어지는데 요 임시 객체를 또 뭘로 만들어요? 쟤를 복사해 가지고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RVO라고 Return Value Optimization 하면은 임시 객체를 생성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 생성 안 하고 반환할 때 복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return을 하고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얘나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다가 원래는 없었죠. 원래는 이 함수는 우리는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해요? 인자가 없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뭐 인자가 하나 있든 이 반환값이 있는 건 아니니까 인자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다가 인자를 하나를 더 추가를 해요. 이 반환해야 될 애를 미리 만들어 가지고 참조를 이쪽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리턴할 때 걔를 리턴 받아서 복사 생성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얘가 여기서 지지고 볶아 가지고 템을 설정해 주면 이제 처리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확하게는 이렇게 안 쓰지만 흐름은 얘를 이렇게 바꾸고 바를 이렇게 바꾸거나 아니면 얘를 이렇게 바꾸고 바를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최적화해 주는 게 RBO예요. 그러니까 반환해야 될 값을 객체를 반환해야 될 때 그 반환될 객체를 fu 함수에서 만들지 않고 얘를 호출할 함수에서 즉 바에서 만들어서 미리 이쪽으로 인자로 넘겨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프로그램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컴파일러가 대신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더 가독성이 좋고 깔끔한 형태로 구현하면 그 컴파일러가 지저분한 형태로 바꿔주는 거죠. 더
효율적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지저분하지만 사이드 이펙트가 있지만 원래는 이런 식으로 인자를 출력으로 사용하는 건 좋은 형태가 아니죠, 함수에. 근데 컴파일러가 내부적으로 우리 대신에 그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Return Value Optimization입니다. 그래서 이런 Return Value Optimization 쓰거나 복사 생략을 쓰게 되면은 원래는 이제 이럴 때 복사 생성자를 호출하는 게 아니라 임시 객체니까 얘를 이동 생성자를 이용해서 생성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최적화가 했는데 이제는 복사 생략을 하니까 이동 생성자를 이때 쓸 일이 없는 거죠. 쓸 일이 없어요. 그리고 얘도 원래는 리턴할 때 얘는 임시 객체니까 복사해 줄 필요가 없이 원래는 뭘 해요? 이동을 해주는 거예요. 이동해가지고 이동 생성자로 임시 객체를 만드는 게 이동 생성자를 우리가 추가했던 이유인데 RBO를 하는 순간 그것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동 생성자와 이동 대입 이런 애들이 되게 이제 이 RBO 복사 생략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많이 그 용도가 줄어들었다. 줄어들었다. 이런 거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뭔 얘기인지는 이해된 거죠? 그러니까 줄여주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정상적으로 보면 뭐 하고 뭐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압축시켜 준 거예요. 누가? 컴파일러가 우리 대신에 압축시켜 주는 거예요. 가장 효과적으로. 뭐 요걸 하고 요거 하는 게 원래는 정상적인 순서인데 그렇게 하면은 의미 없이 뭔가 일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생략해 가지고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은 경우에 우리가 만든 코드를 컴파일러는 좀 더 효과적인 코드로 바꿔가지고 코드를 만들어서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편한 거니까. 그래서 요 최적화가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고 이 최적화가 이제 C++ 17 이후에는 의무화되어 있어요.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옛날 방식으로 실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고 싶어. 그러면 제가 드렸던 K-string 요거를 이제 실행해 보면 이제 함수 막 이동 생성자 호출될 때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실제 옵션을 안 주고 실행하면 실행이 안 돼요. 이동 생성자들이. 왜? 이런 복사 생략이나 RBO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보려 그러면은 C++ 03 뭐 예전 버전으로 옵션을 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최적화를 안 하는 그 옵션을 주면 이제 실제 예전에 정상적으로 뭔가 아무런 최적화를 안 했을 때 호출되는 정상적인 흐름들을 우리가 이제 관찰할 수가 있죠. 출력해 봄으로써. 그렇습니다. 그래서 빅3는 이제 소멸자, 이제 복사 생성자, 복사 대입 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얘는 C++가 시작할 때부터 존재했던 애들이에요. 그 세 가지가 이제 중요하게 이제 진행되어 온 거고, 근데 C++11 가서는 임시 객체들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자 해서 이제 도입된 게 이동 생성자, 이동 대입이고, 그것도 이제 부족하다기보다는 이 컴파일러 최적화 쓰는 게 더 효과적이니까 걔를 아예 이제 표준으로 무조건 해라 컴파일러가 이렇게 이제 하는 형태로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서 언제 복사 대입과 복사 생성자를 제공해 주는지 알아야 되겠고, 이 제공이 되는 기본적인 복사 생성자와 복사 대입 연산자는 멤버 기반 복사를 한다. 그래서 웬만한 경우에는 그냥 시스템에서 제공해 주는 애들을 내가 쓰면 되고 또 웬만한 경우에는 복사 생성자가 필요 없게끔 프로그램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객체를 값 전달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이 값 전달하는 순간 복사 생성자가 실행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런 애들은 이제 참조로 전달하면은 해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반환값이는 예전에는 방법이 없었는데 뭐 동적 생성에서 반환하지 않는 한 방법이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왜? 얘는 뭘 해요? RBO를 하니까 이 과정에서 옛날에는 임시객체, 이 반환되는 애를 만들기 위해서 복사 생성자를 이용해서 임시객체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안 해요. 이제는 RBO 최적화하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얘를 호출한 데서 만들어서 참조로 여기로 들어가 버려요. 컴파일러가. 그렇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복사 생성자와 복사 대입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런 식으로 복제를 할 때 빼고는 특별하게 이런 데 쓰일 일은 없어요. 우리가 잘만 프로그램하면은 이제 요럴 때 이제 프로그램하다가 A 이퀄 B 이런 거 할 때 빼고는 복사 생성자와 복사 대입이 나 모르게 호출되는 경우는 없는 거고요. 이제 그럴 경우에 만약에 멤버 기반 복사가 적절하지 않으면은 이제 내가 다중 정의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안 해주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떨 때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제 이런 원시 타입만 딸랑 유지하고 있으면 특별히 문제가 생길 거는 없어요. 원시 타입만 유지하고 있을 때 멤버 기반 복사를 하면은 복사되는 거니까 복제가 아무런 문제 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이렇게 포인터 타입을 유지하고 내가 그 데이터를 딜리트 소멸자에서 하게 되면은 복사 생성자와 복사 대입을 안 만들어주면은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세 개가 다 똑같은 애를 가리켜요. 그러면 얘는 그 끝날 때 세 개를 다 딜리트 하려고 그래요. 한 번 딜리트한 거 또 딜리트하고 또 딜리트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애들은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 근데 실제로 이 예제는 그냥 설명드리기 위한 예제지 정수 하나를 동적 생성할 일은 없습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렇게 이제 다 똑같은 애가 가리키는 거지.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이제 그런 애들을 우리가 이제 복사 생성자와 복사 대입을 어떻게 만들어 주는지를 이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을 확보하고 이제 동적 할당된 애들이니까 공간을 확보하고 기존 데이터를 새 공간으로 옮겨오는 그런 작업들이 이제 복사 생성자에 필요하고 복사 대입에서는 기존 거를 이제 반납하는 그런 게 필요한데 얘는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굳이 그렇게 안 만들고 있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예제를 뭘로 봐야 되냐면 이제 이 K-스트링 같이 공간을 하나 인트 하나가 아니라 이제 여러 개죠. 여러 개를 확보해서 이제 그 이쪽 문자열이 확보하고 있는 공간 또 새롭게 오는 애가 갖고 있는 공간들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복사 생성자에서는 이제 주어진 애가와 똑같은 크기를 확보해주고 복사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와 얘의 차이를 보면은 뭐만 더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더 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똑같죠. 하나는 얘를 이용해서 얘를 생성하는 거고 하나는 원래 있던 애를 얘로 덮어 쓰는 거니까 하는 일은 거의 똑같은데 원래 있던 애들은 기존에 자기가 갖고 있던 공간을 반납해 줘야죠. 반납 안 하고 덮어 쓰면 얘는 반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니까 이제 반납하고 해줘야 되겠고 여기에 들어간 거는 약간의 최적화를 하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혹시 A 이퀄 A를 하나 이런 경우에는 요 과정을 생략하려고 요걸 넣는 거고요. 뭐 이게 오히려 거의 쓸 일이 없다 그러면 안 와도 돼요. 원래는 최적화를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고, 요 딜리트의 경우도 저렇게 이제 동적 배열이면 요거 꼭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얘가 없으면 또 잘못된 거예요. 앞에 있는 공간 하나만 버려버리기 때문에 이제 동적 할당, 배열을 동적 할당한 거라는 걸 꼭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사 대입과 복사 생성자를 만들다 보니까 코드가 중복돼요. 그래서 코드가 중복되는 게 싫어. 보통 의 개발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코드 중복이니까 이 코드 중복을 어떻게 없앨까 해가지고 나온 게 copy and swap idiom이라는 거예요. copy and swap idiom.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이제 복사 생성자와 복사 대입을 내가 직접 깊은 복사를 하는 애를 만들어 줄 때에는 copy and swap idiom을 활용해서 만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물론 안 하고 해도 되겠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copy and swap idiom을 쓰려고 그러면 뭐부터 만들어 줘야 되냐면 수업 함수를 하나 만들어 줘야 돼요. 수업이요. 그래서 수업은 A 객체와 B 객체를 바꿔주는 거예요. 서로 갖고 유지하는 데이터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업은 요 생성자와 대입 연산자를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얘를 거기서만 사용하면 프라이빗으로 만들어서 보통 쓰면 되잖아요. 근데 얘를 프라이빗으로 안 만들고 보통 퍼블릭으로 만듭니다. 그 이유는 얘가 꼭 여기서만 안 쓰고 다른 용도로도 여러분들이 필요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SED 벡터를 보나 SED 스트링 봐도 이런 수업 함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그 수업 함수는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두 객체를 유지하는 상태를 맞교환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쓸 수 있고 그 수업 함수는 또 어디서 활용돼요? 여기서 활용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드냐면 원래는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 있는 내용과 여기 있는 내용이 좀 중복이 돼요. 중복이 돼서 이 중복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어떤 식으로 바꾸냐면 이렇게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은 요 S를 임시 변수, 임시 지역 변수 S로 복제를 해버려요. 복제를. 쟤를 이용한 거죠. 그 다음에 복제를 한 다음에 템프와 수업을 합니다. 요 템프와 수업을 해요. 수업을 해서 이제 그 복사 대입을 처리합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는 뭐가 돼야 돼? 원래는 여기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요 딜리트가 추가가 돼야 되는 거죠. 딜리트. 근데 그 딜리트는 이제 누가 해주는 거예요? 요 템프가 S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수업이 되면서 요 수업이 되고 나선 템프가 뭘 갖고 있어요? 디스가 갖고 있던 것들을 갖고 있죠. 그리고 템프는 언제 소멸해? 이 함수가 끝나면 소멸되죠. 그럼 템프가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던 걸 템프한테 주고 템프에 있던 걸 내가 갖고 오는 건데 템프는 뭘 갖고 있냐면 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 얘는 어떤 타입의 클래스든지 이 내부 내용은 이렇게 구현할 수가 있어요. 이 K가 뭔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수업만 만들어주면. 그리고 요 최적화를 빼먹겠다, 안 하겠다. 그럼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얘를 어떻게 만들어? 아까는 참조로 받았잖아요. 참조로 안 만들고 값으로 받아요. 값으로 받으면 복사가 되겠죠, 얘한테. 그 다음에 얘랑 수업을 합니다. 그럼 얘가 이 S는 끝나면 소멸하겠죠. 그럼 얘가 더 간결하긴 하죠. 요 최적화는 뭐 A 이퀄 A를 얼마나 하겠어? 그러면 무시하면은 이제 요렇게 만들어져. 요렇게 만들면 이제 더 깔끔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구현을 하지 않고 얘를 만들고 얘를. 이게 copy and swap idiom이라고 그래요. 수업한 다음에 카피하는 거죠. 카피하고 수업하는 거죠.
뭐 그게 하여튼 강건성도 향상시킬 수가 있고요. 그래서 모든 애들을 이제 얘는 내가 항상 내 클래스에 맞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복사 생성자는. 근데 복사 대입은 이제는 기계적으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기계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무브예요. 무브인데 빅5에서 무브. 무브는 이제 양쪽에 똑같은 애를 복제하는 게 아니라 한쪽 애를 그냥 가지고 오는 거죠. 가지고 오는데 이제 주소를 갖고 오는 거예요. 저쪽에 동적 할당하는 공간을 내가 그냥 나도 똑같은 공간을 만들어서 갖고 복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소를 뺏어 오는 거예요. 주소를 뺏어 오는데 저쪽 애가 이제 널 PTR로 바꿔줘야 이제 제가 소멸될 때 내가 갖고 온 데이터를 소멸하지 않겠죠. 반납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원래는 원래 이렇게 있으면 복사는 기존 공간을 반납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새 공간을 확보하고 데이터를 복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비용이 드는데,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기존 공간을 반납하고 얘가 그 B 거를 가리키게 하게끔 하고 B의 포인터를 널 PTR로 제거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새 공간 확보, 데이터 복사, 요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 비용을 이동 개념을 통해서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객체 B는 요 이동을 하고 나서는 더 이상 쓸모없는 애, 임시 객체이거나 내가 판단해 봤더니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 그래서 내가 강제적으로 SED move를 이용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이동 개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필요하냐 안 하냐 판단해서 이제 쓰시면 되겠고, 얘를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시스템에서 임시 객체들이 이렇게 대입되거나 이제 복사를 해야 될 때는 복사 생성자를 부르는 게 아니라 이동 생성자를 이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 예전 거가 안 나오네. 예전 거가 나오나? 어디? 요걸로 봅시다. 그래서 예전 거에는 예전 이동 생성자에서는 이동 생성자는 이제 요거 2개짜리 써요. 2개짜리 쓰는데 요것도 중요한 거예요. 복사 생성자는 어떻게 생겼었냐면 컨스트 이렇게 돼 있어요. 복사 생성자나 복사 대입의 인자는 요 꼴이에요. 근데 이동 생성자와 이동 대입은 이렇게 돼요. R 참조인데 컨스트가 없어. 이걸 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얘도 R 밸류를 원래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뭘 못해? 수정은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이제 R 밸류 받아서 뭘 할 수 있어요?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뭘 수정을 해야 돼? 얘 뭘? 얘가 갖고 있던 포인터를 널 PTR로 바꿔준 거예요. 요걸 하고 싶어서 얘를 새롭게 만든 거예요. C++11은. 임시객체들을 수정하고 싶은 거예요. 예전에 임시객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값 전달 아니면 컨스트 L밸류 참조인데, 컨스트 L밸류 값 전달을 받으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컨스트 L밸류 받으면은 수정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 최적화를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타입을 만든 거고요. 얘는 이제 컨스트가 없어요. 왜? 없어야 이 널 PT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 복사 생성자와 차이는 요 차이죠. 요 2개. 요 2라인이에요. 원래는 요 위치에서 복사 생성자는 이게 복사 대입인데 여기는 하여튼 복사 대입은 여기서는 이제
새 공간을 확보하고 카피하는 비용이 드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아더가 갖고 있던 버퍼의 주소를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걔 거를 널 PTR로 바꿔주는 요 형태가 원래 우리가 만들었던 무브 무브 이동 대입 연산자인데 이제 얘를 카피 앤 수업으로 바꿔 활용하게 되면은 그냥 수업 템프하면 돼요. 얘랑 바꿔치기 하면 돼요. 왜? 얘는 이제 곧 사라지니까 내가 갖고 오는 거고 내가 갖고 있던 건 누가 딜리트 해줘요? 얘가 소멸할 때 딜리트 하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내 거를 반납하고 제 걸 가지고 와야 되는데 나는 제 거 갖고 오고 내 거를 그냥 제 거 주는 거예요. 쟤한테. 그럼 쟤는 곧 없어진 애니까 임시 객체니까 제가 내 대신 내 거를 반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원래는 우리가 이제 만드는 방법이 복사 생성자를 만들어 놓고 복사 대입은 카피인 수업 이디움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동 생성자를 만들고 이동 대입은 카피인 수업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간결하게 만드는 거죠. 효율적이보다는 간결하게 만드는 건데 이제 이동 대입의 경우도 만약에 기본 생성자에서 널 PTR을 유지하게끔 만든다. 그러면 기본 생성자를 부르고 여기서도 수업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에요.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고 이제 생성자를 내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얘 말고 기본 생성자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는 요 형태를 쓸 수가 없고 그냥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이동 생성자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통은 복사 생성자, 이동 생성자를 내가 만들어주고 이동 대입, 복사 대입은 직접 똑같은 걸 또다시 막 하는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수업 함수만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걔를 이용해서 아주 간결하게 만들 수가 있고 요 형태는 요 들어간 요 코드는 모든 애들 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얘만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동 생성자를 이동 대입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요 리스트만 차이가 나겠죠. 차이가 나고 코드는 똑같아요. 내 걸 쟤한테 주고 제 걸 내가 갖고 오는 거예요. 맞교환해. 그게 이제 이동 생성자, 이동 대입. 그리고 카피 앤 수업 이디움입니다. 그래서 카피 앤 수업 이디움을 잘 알아두시면 이제 빅5를 내가 꼭 정의해야 될 때 더 효과적으로 정의할 수가 있고요. 수업 함수는 여기서 이제 활용되지만 꼭 여기서만 필요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프로그램할 때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 내가 A. 수업 B 이런 거를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A와 B가 서로 내용이 바뀌는 거죠. 벡터를 서로 바꿀 수도 있고 스트링을 서로 바꿀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바꾸는 거는 주소 이렇게 한 변수당 3개면 되잖아요. 템프에 놓고 뭐 서로 바꿔치기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효율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업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잘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들 때 어디 갔어? 요 문장이 몇 개 필요해요? 멤버별 수만큼 필요한 거예요. 멤버별 수만큼 쓰시면 돼요. 근데 얘도 또 이 경우도 이제 컨스트가 들어가면 잘 안 되지. 컨스트 멤버 변수가 있으면 그거는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뒷부분 하면 되겠고요.